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조 디스펜자 지음, 샨티 출판,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신경과학과 후성유전학, 양자역학 등의 최신 성과들을 활용해서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탐구하는 조 디스펜자 박사의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는가 라는 부제가 붙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중 현재 순간, 유전적으로 변화하기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현재 순간. 아픈 몸이 낫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등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 말이다. 현재에 살아라, 순간에 살아라 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마라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 사실 현재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정체성, 환경을 포함한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 심지어 시간조차 초월해야 한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곳이 바로 그 너머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뇌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우리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 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적으로만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란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다. 또 샤워용 마음도 따로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도 따로 있다. 즉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에 부합되는 특정 마음을 이용한다. 우리는 이미 수백, 수천 번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 왔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각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게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커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 조합에 불을 켜는 것이다. 이 신경 네트워크들은 간단히 말하면 공동으로 일하는 뉴런들이다. 이 뉴런 덩어리들은 마치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일련의 명령어처럼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전 등의 특정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운전을 위해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의 결속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운전을 하려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는 뇌 속에 그와 관련된 뉴런들을 선택해서 운전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낼 것을 지시한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 과거의 산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져 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배움은 뇌 속의 뉴런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그 연결들이 다시 복잡한 3차원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어난다. 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해보자.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그런 외부적인 것과의 교류가
우리 뇌 속에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자국을 남긴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각들은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뇌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뉴런들이 모여 더 풍성한 연결을 만든다.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낸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이다. 경험을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긴다. 이때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혹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온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겪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우리의 뇌 속이 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전적으로 변화하기. 과거에 우리는 유전자가 질병을 야기한다고 생각했고 DNA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가족 중 많은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면 나도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후성 유전학의 발달로 질병을 야기하는 것이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로 하여금 질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환경이란 사실을 잘 안다. 단지 우리 몸 외부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내부 환경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 몸속 환경이란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듯이 감정은 외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경험의 최종 산물이자 화학적 피드백이다. 외부 환경이 야기하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로 분비되는 몸속의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유전자에게 불을 켜거나 불을 끄라는 신호를 보낸다. 유전자 자체는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다.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유전자 발현 방식이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특정 질병에 취약한 유전적 성향을 타고났다고 해도 유전자들이 계속 건강하게 발현될 경우 발병 조건이 조성되지 않아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몸을 아주 섬세한 단백질 생산 기계라고 생각하자. 적혈구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우리 몸의 물리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근육세포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피부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면역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갑상선 세포는 티록신을, 골수세포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낸다. 우리 눈의 어떤 세포들은 케라틴을, 췌장의 세포들은 프로테아제, 라파아제, 아밀라아제 같은 효소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우리 몸속의 단백질에 의존하지 않는 혹은 단백질을 생산하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은 하나도 없다. 단백질은 면역체계, 소화, 세포 재생, 뼈, 근육 구조 등등 우리 몸 전체의 구성에 관여하며 그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건강한 단백질이란 곧 건강한 몸을 뜻한다.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하려면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한다. 단백질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전자의 일이다. 세포 밖 환경에서 온 신호가 세포막에 도착하면 그 화학 물질은 세포 내 수용체를 거쳐 세포 속의 DNA로 향한다. DNA에 도달하면 유전자는 그 신호에 맞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므로 세포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는 늘 같은 단백질만 만들고 우리 몸도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해당 유전자는 하향 조절되기 시작한다. 즉 건강한 단백질의 생성을 멈춰버린다. 혹은 낡아서 쓸모없게 되는데 말하자면 수백, 수천 번 복사를 거듭하다 보니 단백질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들어오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 상향 조절되기도 하고 하향 조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는 경험 의존적인 유전자들의 불이 켜진다. 이 경험 의존적인 유전자가 줄기세포에게 특정한 세포로 변화라는 정보를 내린다. 그러면 줄기세포는 그 정보대로 그 순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세포로 변해서 손상된 세포를 대신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스트레스가 클 때, 크게 흥분할 때, 혹은 꿈을 꿀 때처럼 다른 의식 상태에 있을 때는 행동 상태 의존적인 유전자들에 의해 불이 켜진다. 행동 상태의 의존적인 유전자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하는 유전자이다. 우리의 생각과 몸 사이를 연결하는 이 유전자들 덕분에 우리는 예컨대 명상이나 기도, 사회적 의례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유전자들이 때로는 단 몇 분 만에 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변한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까지 전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바꿀 때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다. 감정을 바꿀 때 DNA에 새로운 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해당 유전자가 상향 혹은 하향 조절되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구조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원자재들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면역체계가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들을 발현시켰다면 당신은 그 질병을 부른 낡은 유전자를 끄고 성장과 회복을 위한 새 유전자에 불을 켤 수 있다.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한 새 유전자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몸의 회복과 성장, 치유를 계획하라는 새로운 지시를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에 맞게 몸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그러기에 이 장의 앞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똑같은 감정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은 자신이 늘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또다시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 이 자동 프로그래밍이 된 습관 때문에 세포들은 외부 세계에서나 몸속에서나 늘 똑같은 화학적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이 화학 물질이 늘 똑같은 유전자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 방식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생의 상황들을 좀 나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때는 우리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화학적 환경도 변하지 않을까? 맞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생각, 감정, 생각, 순환 속에 갇혀 살며 몸을 그 순환에 맞게 길들여 왔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 감정들에 중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 예컨대 작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마약 중독자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와이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마약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생각, 감정, 생각의 고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만간, 즉 새로운 경험에 대한 신기함이 사라지면 기본 감정 상태로 돌아갈 테고,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옛날 감정을 만들어내는 옛날의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과거 직업이 싫어서 새 직업을 구했다면 몇 주나 몇 달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불행에 우리 몸이 수년 동안 중독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그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과거의 화학물질을 우리 몸이 갈망하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우리 몸은 늘 외부 환경보다 내부의 화학물질을 더 믿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 몸은 과거의 존재 상태에 감정적으로 갇혀 그 과거의 감정에 중독된 채 있을 것이다. 여전히 과거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의 화학작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없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우리 몸의 기능이나 구조를 바꿀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해지지도 인생이 좋아지지도 않는다. 내가 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현재의 느낌을 능가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있었던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우리는 고양된 감정이 면역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했다. 우리는 워크숍 시작과 동시에 117명의 실험 참가자들의 침을 채취했고 나흘 후 워크숍이 끝날 때 채취한 침과 비교해 보았다. 면역 체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백질인 면역 글로불린 항체 A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화학물질로 우리 몸속의 방어 체계와 건강한 면역 기능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 중 하나이다. 이 항체는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오거나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를 비롯한 여타 유기체들을 끊임없이 차단한다. 감기 예방 주사나 아무리 강력한 영양제도 이 항체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건강한 인간의 몸이라면 이 항체가 기본 방어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 항체의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나아가 이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절하게 된다. 나흘간의 워크숍 동안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사랑, 기쁨, 고무,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을 하루에 3번, 각각 8분에서 10분 정도 느껴볼 것을 부탁했다. 우리 연구팀은 우리가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다면 면역 체계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시 말해 참가자들이 감정 상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를 위한 유전자를 상향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실험 결과는 놀랍기 그지없었다. 항체의 평균 수치가 실험 후보다 49%나 올라간 것이다. 우리 실험의 참가자들은 외부 환경 면에서는 눈에 띄는 경험이 없었는데도 상당히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고양된 감정을 단지 며칠 정도 유지했을 뿐인데도 그들의 몸은 새로운 환경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따라서 새로운 유전자에 신호를 보내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약물이나 여타의 외부 물질 없이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며칠 만에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를 위한 유전자를 상향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쁨, 사랑, 고무,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을 매일 5분에서 10분씩 느껴보는 정도만으로도 우리 몸과 건강에 꽤 의미 있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따라서 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의 에너지가 과거, 현재, 현실 속의 모든 것과 동일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재창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두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반응할 경우 우리 내면 세계는 불균형에 빠지고 우리 뇌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커녕 기존에 하던 일도 하기 힘들어진다. 삶의 창조자가 되기는커녕 삶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관대한 현재 순간의 스위스팟 속에 있고 창조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갖고 있다. 나는 내 몸 주변에 나만의 에너지장을 구축했다. 나 자신을 넘어서 이른바 영원한 현재에 다다르기 위해 때로는 몇 시간이고 고투해야 하지만 그 일에 성공할 때면 나는 늘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라는 생각을 한다. 네, 지금까지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양자역학 등의 최신 성과들을 활용해서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탐구하는 조 디스펜자 박사의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는가 라는 부제가 붙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중에 몇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상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